자, 그 밖에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820일 만에 운영 종료. 네, 바로 이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오늘자로 문을 닫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운영되는 네. 거죠. 확진자가 줄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 병상도 여유가 있어졌어요. 현재 가동률이 13%에 불과합니다. 13%. 그런데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요 더 떨어집니다. 1.8%.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지금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는 재택 치료하고 있죠. 습관이 됐고 지금 이것도 이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떨어지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강제격리지만 언제든지 또 권고 조치로 바뀔 수 있거든요. 생활치료센터는 어찌 보면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제 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됐고요. 더불어서 임시선별 검사소도 이젠 사라지게 되고 보건소의 선별 검사소와 통합이 됩니다. 네. 한참 상황 악화될 때 병상 부족할 때 큰 도움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보조금 지원 확대. 네. 이게 유료 문제거든요. 최근 경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경유뿐 아니고 휘발유도 오르고 있는데 경유가 특히 올라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경유 휘발유 가격 차이가 없고 심지어는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역대 최대급으로 유류세를 30%로 인하폭을 적용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서요. 휘발유, 경유 모두 다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새로 나온 것이죠. 네. 자, 보조금 어떻게 진행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인하를 위해서 기본적인 요금이 있습니다. 얼마냐면 기존에 1,850원이에요. 만약 2,000원이다. 그러면 1,850원을 빼고 그 남은 차익 중에서 50%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럼 75원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 금액을 1,750원으로 100원 더 낮춘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차익분이 250원이 되다 보니까 50%는 유지가 되더라도 125원으로 지원폭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12톤 이상의 화물차들의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더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도 9월까지 이게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정부의 보조 정책들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모든 경유차에 다 주어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일단은 다 영업용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화물차가 한 44만 대 정도 제일 많고요. 버스가 한 2만 대 정도 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500대 정도. 대상 폭은 이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자, 논란 속에 다음 주에 출범합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죠?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대통령령이 지금 이제 개정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다.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근데 시행령 내용은 대통령령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이 공직자 인사검증의 책임을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장에게 주던 권한인데 이 뒤에 및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제 병기를 하면서 사실은 법무부로 사실상 이관이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당장 인사정보관리단은 출범하게 됩니다. 네. 야당은 물론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 반발하는데요. 이게 공교로운 게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공직자를 인사검증할 것이냐. 그럼 여기가 검찰총장부터 인사검증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야당의 반발은 뭐냐면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들이죠. 헌법재판관들. 이 모두 다 인사검증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이제 비판 성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법령을 시행령이 법령보다도 더 이게 위배되는 충돌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법안들은 있어요. 이런 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벼르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내일 지방선거 끝나면 네. 국회에서 또 한 번 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꺾였다. 네. 꺾인 경제 겁니다. 지표가 또 안 좋죠. 네,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업 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산업 생산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0.7%가 전월 대비로 떨어진 걸로 나와요. 소비 부문은 이 소매 판매액으로 집계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다소 낮긴 하지만 0.2%가 전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지금 투자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는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7.5%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다 떨어진 게 트리플 감소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인데 대책은 두 개입니다. 지금 추경이 이제 돈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네. 내수 경기를 좀 진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기업들이
좀 이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인력 충원 계획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제적인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